요즘 뉴스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2026년 1월에 코스피가 4천좌 여부 534단자 직후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폭등하기 직전 딱 시작점에서만 샀어도 인생 달라졌겠다. 실제로 3년 전쯤인 2023년 초를 떠올리면 더 자극적이에요.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2일 종가가 55,500원이었는데 2026년 1월 초 기준으로 138,1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023년 86,000원이었던 1월 9일 종가 시기가 있었는데 2026년 1월 8일 종가가 75분 1,000원까지 와버렸다는 기록이 잡힙니다. 그러니 차트를 뒤로 돌려보며 그때 샀어야 했는데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붙습니다. 그럼 방법은 간단한 거 아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특히 5년 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사면 되잖아. 지금도 그런 종목 찾아서 미리 담아두면 되는 거 아냐? 오늘 영상은 그 낮을 때 사라,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라라는 말이 왜 어떤 종목에선 진짜 무기가 되고 어떤 종목에선 10년짜리 늪이 되는지 정역 해부하는 내용이고요. 끝까지 보면 딱 3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이 5년선 아래면 역사적 저점이라고 착각하는 정확한 이유, 즉 5년 평균선이 사람 심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둘째, 5년선 아래 무조건 기회가 아니라 섹터의 계절, 사이클이 꺾이면 5년선이 오히려 지붕이 돼서 사람을 눌러버린다는 메커니즘을 사례로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결국 기회와 늪을 가르는 단 하나의 질문, 지금 이 가격이 성장을 담은 싼 가격인지 아니면 시간만 잡아먹는 싼 가격인지 그 구분법의 뼈대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도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차트를 길게 늘려보세요. 5년 평균선, 정확히 말하면 최근 60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어 그린 선을 아래로 주가가 뚝 떨어져 있으면 보기만 해도 이건 못 참지 싶어집니다. 이 60개월 이동 평균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한숨 쉬고 기대하고 포기했던 감정의 평균값이라서 규모 큰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쌓은 기업을 찾을 때 일종의 마지막 기준선처럼 참고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철강업을 보죠. 2008년 슈퍼사이클 당시 포스코 주가가 76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싸 보이는 구간이 계속 나왔고 많은 개인들이 이 가격이면 절대 망하진 않겠지 하면서 5년선 아래 구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해운업도 똑같습니다. HM9 현대상선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시장에서 긴 소외와 부진을 겪었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고 이런 섹터는 5년선 위로 제대로 올라서기까지 시간이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더 사람을 홀립니다. 주가가 5년선 아래로 깊게 눌려 있을 때는 PBR이라는 지표가 0.5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PBR은 회사를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장부상 순자산, 자산, 부채 대비 주가가 몇 배냐를 보는 값인데 0.45배면 말 그대로 장부 가치의 반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죠. 그래서 지표만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가격처럼 착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평균으로 돌아오겠지라는 믿음에 기대요. 이걸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데 개념부터 쉽게 말하면 너무 멀리 도망간 가격은 언젠가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섹터의 슈퍼사이클, 쉽게 말해 업종 전체가 호황으로 달리던 계절이 끝난 상태라면 평균선 자체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즉, 주가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주가 쪽으로 내려와서 둘이 같이 침몰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빠지는 심리 함정이 있습니다.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오를 때 됐다라는 생각인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전 결과 때문에 다음 결과가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현상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조사마다 다르지만 이런 이제는 오르겠지식 평균 회귀, 착각에 빠지는 비중이 매우 높고 흔히 80%대 수준으로 언급되곤 하는 만큼 5년선 근처에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담아야지 하며 대량 매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심어져요. 왜냐하면 이 매수는 성장을 산 게 아니라 가격표만 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종의 계절이 이미 꺾였는지, 즉 슈퍼사이클이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새싸 보인다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그 싼 가격은 선물이 아니라 시간의 감옥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할게요. 섹터의 계절을 모른 채 5년선만 보는 건 겨울이 시작되는데 반팔이 싸다고 왕창 사는 것과 같다. 주가는 가격, price과 시간, time의 고비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5년선 아래 종목이 반팔 세일은 업인지 아니면 겨울 코트가 싸게 나온 진짜 기회인지, 그걸 가르는 섹터 운명의 신호들을 사례로 아주 쉽게 뜯어보겠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죠? 아니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조선업 10년, 해운업 9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0년이 차트 밑바닥에 시간으로 묶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자구책과 인력 감축을 발표할 정도로 겪었습니다. 몇 년짜리가 아니라 한 사이클이 꺾인 불황을, 그리고 그 긴 터널을 뚫고 분위기가 바뀐 건 LNG선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발주가 늘고 수주 회복이 업계 전반의 서사를 바꾸기 시작한 시기였죠. 즉 5년선 아래라 싸다가 아니라 업종 자체의 계절이 다시 봄으로 들어섰다는 게트리거였던 겁니다. 이 기간 동안 5년선은 바닥에 지지선이 아니라 올라오려는 주가 머리 위에서 계속 부딪히는 천장, 즉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건설업을 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건설은 미분양과 프로젝트 부실이 시장의 공기를 얼려버리면서 실적이 회복되어도 주가는 오래 눌리는 구간을 겪었고, 실제로 2015년 즈음 들어서야 건설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미분양이 줄었다는 식의 개선 표현이 업계 전망의 문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말이 부드럽지 긴 겨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여기서 사람들이 더 크게 속는 함정이 하나 더 열립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배당을 주면 받으면서 버티면 되지, 그래도 이자처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종의 계절이 하락기일 땐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배당받는 속도를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배당의 함정이에요. 1월 5일 138 100원이 뉴스에 박혔고, SK하이닉스도 70만 원대에서 7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걸 공식 IR과 시세 데이터, 주요 매체들이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는 기회비용으로 증명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이제 가장 잔인한 장면으로 갑니다. 장기 불황 섹터는 가끔 대량 거래를 동반한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가 많다는 건 많이 샀다는 뜻이죠. 사람은 그걸 보고 확신합니다. 내우디어 바닥 탈출이다. 그런데 5년선 근처에는 지난 10년 동안 나도 여기서 물렸고 너도 여기서 물렸고 우리도 여기서 물렸다는 매수 흔적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걸 시장에서는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나가려는 대기 물량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5년선 근처에서 윗꼬리만 달고 하루 중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모양, 다시 꺼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안 넣으면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넣으면 또 돈이 묶입니다. 5년선 아래에서 버티던 사람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중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니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섹터에서 중력은 되돌림이 아니라 침전이 됩니다. 강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바닥에 눌어붙듯이 주가가 바닥에서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5년선이 지붕이 되어 계속 눌러버리는 형국. 이게 평균이 내려와서 같이 침몰하는 그림의 실전 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분노가 폭발합니다. 세력이 누른다. 언론이 속였다. 누가 장난쳤다. 그런데 팩트는 오히려 더 차갑습니다. 스마트 머니, 즉 규모 큰 돈은 조작보다 효율을 택합니다. 더 잘 오르고 더 빨리 돈이 도는 섹터. 예를 들면 2016년 1월 내내 시장의 중심에 선 반도체 같은 곳에서 파티를 즐기느라 불황 섹터를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승의 결론은 이거예요. 5년선 아래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5년선 아래인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해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 진짜 반전을 꺼낼 겁니다. 같은 5년선 아래라도 어떤 종목은 늪이 아니라 진짜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신호가 뭔지, 그리고 금융 문맹도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딱 3개의 질문으로 찢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까 5년선 아래 기회일 수도, 늪일 수도 있다는 걸 봤고, 중간에서 늪에 빠지면 시간이 통째로 잡아먹힌다는 현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예요. 같은 5년선 아래라도 진짜 바닥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같이 켜지는 신호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는 사람들은 차트라는 가격표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실적 시간표를 같이 봤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적 시간표는 어렵게 들리지만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돈을 더 벌 거라는 예약표가 실제로 잡히고 있느냐예요. 이 예약표를 시장에서는 보통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컨센서스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다음 실적을 예측한 평균값이고, 쉽게 말해 시장이 이 정도는 벌겠지라고 미리 기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컨센서스가 위로 수정되는 걸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이라고 해요. 업황이 꺾일 땐 5년선이 지지가 아니라 압박이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끝낸 트리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재고가 줄고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실적의 예약표가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최근에도 AI 서버 수요 때문에 메모리 가격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대응을 이유로 투자와 가동 계획을 앞당긴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이런 건 기분이 아니라 현장 쪽 데이터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이거예요. 5년선 아래에서 가격이 싸다만 보면 늪인데 5년선 아래에서 실적의 시간표가 빨라진다가 같이 보이면 반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시장이 남기는 두 번째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쉽게 말해 그 가격에 실제로 손바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예요. 소문은 공짜지만 거래량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짚고 갑니다. 5년선을 돌파할 때 평균 거래량의 2배에서 3배가 실리는 건 장기 소외 구간을 끝내겠다는 스마트 머니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샀다 수준이 아니라 큰 돈이 들어와서 판을 바꾸려 했다에 가까워요. 고무줄로 비유하면 딱 이해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구간에서 고무줄을 계속 당기기만 하면 언젠가 손이 풀려 튕기죠. 그런데 거래량이 터진 돌파는 손이 풀린 튕김이 아니라 누가 고무줄을 잡고 반대쪽으로 확 끌어당긴 힘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주저앉는 윗꼬리 반등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이 늘어야 주가가 오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매출보다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있어요. 돈을 남기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영업이익률, OPM인데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 팔아서 얼마 남기냐입니다. 100만 원 팔고 5만 원 남기면 5%, 20만 원 남기면 20%죠. 여기서도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겁니다. 매출이 정체돼도 비용을 줄이거나 판매 가격을 올려서 남는 돈이 늘면 주가는 5년 선을 뚫고 올라갈 힘을 얻습니다. 이건 장사하는 사람은 바로 체감하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가가 내려가거나 단가가 올라가서 남는 돈이 늘면 갑자기 숨이 트이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폭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순간, 즉 피가 멎고 숨이 돌아오는 순간이죠. 이걸 시장에서는 턴어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해요. 우태원하에서 방향이 바뀐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시점에는 주가가 5년 선을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50%에서 100% 이상 급등하는 용수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과격한 숫자가 나오냐면 시장이 망할 수도 있는 기업으로 할인하던 걸 어느 순간 살아남는 기업으로 다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기업인데도 평가표 자체가 바뀌는 거라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비율을 하나 더 박아둘게요. 차트, 즉 5년선은 지금이 싼지 비싼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실적, EPS는 진짜로 앞으로 갈 힘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엔진이에요. 엔진 없는 배는 나침반이 아무리 정확해도 표류만 합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말 그대로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는지 이익이 늘어나는지 봐야 5년선 돌파가 진짜 항해인지 바람 한 번에 흔들린 착시인지 구분이 돼요. 그럼 실적의 엔진이 걸릴지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서도 정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년도 실적 기대감은 주로 수주 장호 증가, 신제품 출시, 원자재 가격 안정 같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주는 앞으로 들어올 매출 예약, 신제품은 가격을 다시 받을 명분, 원자재 안정은 원가 폭탄이 멈추는 신호죠. 이 세 개 중에 뭐든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컨센서스가 따라 움직이고 주가가 따라붙는 순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관 외국인은 뉴스 보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에서는 더 단순합니다. 5년선 주변에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건 개인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매집의 흔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집은 쉽게 말해 티 안 나게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확 사면 가격이 튀니까 시간을 길게 쓰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5년선 아래에서 기회를 노린다면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 인사이트 2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력은 조작하지 않는다. 오직 실적의 속도에 올라탈 뿐이다. 주가를 누르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부분은 실적의 부재입니다. 반대로 주가를 터뜨리는 건 5년선이라는 헐값에 실적 개선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순간이에요. 하나만 알면 위험합니다. 5년선만 보면 늪에 갇힙니다. 하지만 5년선 가격표와 실적, 시간표 두 개를 엮으면 그때부터는 무기가 됩니다. 다음은 여기서 더 잔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신호가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 연기 피우는 가짜인지를 가르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늪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 5년 평균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기회는 아니다. 둘째, 5년선 아래가 진짜 바닥이 되려면 반드시 실적의 시간표, 즉 영업이익 전망과 이익의 질이 같이 개선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시간의 감옥에 갇히지만 가격과 실적을 동시에 보면 같은 자리에서도 출구가 보인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남기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5년선 아래에서 사는 건 솔직히 겁나는 일이 맞습니다. 차트만 보면 끝없이 떨어질 것 같고 뉴스는 온통 나쁘고 계좌는 매일 빨갛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수익으로 보상받는 시간이 됩니다. 남들이 세력이 누른다, 시장이 썩었다고 분노하며 떠날 때 우리는 조용히 실적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투자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의 영역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갑니다. 5년선 아래 종목에 투자할 때는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정석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몰빵은 계좌가 아니라 멘탈부터 부러뜨립니다. 두 번째로 짚고 갑니다. 만약 실적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주가가 다시 5년선 아래로 밀려온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 반등은 진짜 반전이 아니라 잠깐 숨 고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짜 반등이었을 세 번째로 짚고 갑니다. 5년선 매매의 가장 큰 보상은 당위 수익이 아니라 낮은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가 낮으면 나중에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팔아버릴 때 나는 이미 충분히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로 짚고 갑니다. 시장 통계들을 보면 5년선 전략에 실적 분석을 같이 붙였을 때의 승률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했을 때보다 대략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즉, 같은 자리에서도 무기를 들고 싸우느냐, 맨손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고 갑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됩니다. 조선업이 10년 동안 바닥을 기다리다 다시 살아났듯이 지금 외면받는 또 다른 섹터도 언젠가는 5년선 아래에서 조용히 보석처럼 굴러다니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쫓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짚고 갑니다. 투자의 성패는 얼마나 싸게 샀느냐보다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버텼느냐에서 갈립니다. 가격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근거는 공부한 사람만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갑니다. 결국 가장 큰 수익은 5년선 아래의 어두운 구간에서 실적이라는 빛을 먼저 발견하고 나중에 뉴스와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떠들썩해질 때 그 물량을 넘겨주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핵심 인사이트 하나로 정리됩니다. 하나만 알면 독입니다. 차트만 알아도 독이고 실적만 알아도 독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실적을 같이 보는 입체적인 시각은 생존의 열쇠가 됩니다. 차트는 가격을 알려주고 실적은 가치를 알려주고 인내심은 수익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쥐는 순간 계좌는 더 이상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5년선 아래는 기회일 수도 있고 늪일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실적의 시간표가 같이 움직이느냐이다. 가격만 보면 인생이 묶이고 가격과 실적을 같이 보면 출구가 열린다. 이 관점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영상은 본값이 충분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보죠.